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어미 이야기를 계속하는 날입니다. 유령은 오늘 전 세계의 많은 친구들이 T에게 보낸 진짜입니다. 너무 고맙고 오늘 이야기는 먼저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 보낸 나트랑 여자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그리고 함께 우리 채널에 이야기를 전하세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17년 전에 일어난 이 이야기를 겪었습니다. 2006년 이전에 당신과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는 아직 어렸습니다. 둘이 10살이 조금 넘었는데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이 튜엣이 친구 튜엣과 그녀의 친구는 동갑이고 둘 다 같은 학교와 같은 반에 다닙니다. 서로도 우리 집도 똑같아 너네 집에서 조금만 가면 눈이 와. 아파트는 튜엣이 집과 같습니다. 집 반대편에 있으며 대각선으로 보입니다. 집을 때리면 너랑 뚜엣이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해서 그런 말을 한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서로서로 거의 매일이다. 저녁에 스노우가 집에 놀러오면 너도 놀러오고 둘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운동을 하면서 걷고 서로 수다를 떨다. 그런 다음 집에 걸어가면 모두 집에 가고 다른 사람은 자러 갑니다. 일반적으로 지금부터 우리 둘이 만난 적 없어. 네가 먼저 너의 동네를 묘사해. 글쎄, 당신의 이웃은 여기 버려지지 않습니다. 친구. 튜엣이 집 방향으로도 매우 혼잡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으로 가십시오. 당신의 집 방향. 튜엣이 집 옆 오른쪽에 땅이 있습니다. 이 공터에는 공터 건너편 암거가 있고 같은 방향에 버려진 집이 있습니다. 튜엣이 집으로 돌아오면 이 버려진 집은 오래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폐가 뒤에 연못이 있는데 크거나 작지 않은데 이 연못은 꽤 깊기 때문에 동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연못을 지나갈 수 없도록 샤워하자 얘들아 아무것도 본 적 없다고. 그날 밤 튜엣이 부모는 도시의 장례식에 갔다. 그때 그녀는 집에 가지 않고 스노우의 집에서 잠을 잤고 스노우의 두 자매만 스노우의 모습으로 이제 스노우잇. 방금 물어봤어. 우리 부모님이 오늘 밤에 결혼식에 가는데 집에 안 가? 당신은 돌아와서 이번에는 재미로 나와 함께 자게 해달라고 부모님에게 요청합니다. 또한 당신이 낳은 부모를 낳은 집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당신의 부모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일찍 사귀지만 친하기도 해서 부모님이 가만 놔두면 처음 여기 오면 둘이 가봐야지. 먼저 전국을 돌아다니고 잠시 후 그것도 꽤 늦었어. 지금 여름이니까 학교도 안 가고 늦게까지 자라고 말해. 집이 너무 더워서 돌아오면 눈이 불러줄게. 야 너 지금 아냐 나랑 돗자리 빼고 3열로 이불 가져왔어. 밖으로 나가서 자지만 안에서 자면 너무 더워서 밖에서 자지 못한다. 3열은 시원하게 놔두는데 너희들은 3열로 자주 나가. 사람들은 잠을 많이 자. 이제 동이는 나중에. 그때 두 사람이 돗자리를 들고 이불을 꺼내고 다른 두 사람에게도 모기장을 던졌다. 튜엣이 여동생은 아직 자지 않고 있지만 두 자매는 그 시간에 집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밤 11시쯤 너랑 있으면 흘렀다고. 하루가 끝나고 두 사람은 이제 충우의 침대에 누웠는데 바로 잠들지는 않고 둘 다 누워 있었다. 위험하게 얘기하면서 둘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눈치 보는 게 당연해. 밖은 밖을 보면 당연히 머리가 둘. 즉, 거리에 가로등이 있어서 머리가 두 개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꽤 선명하게 보입니다. 머리가 두 개 있는 것을 보지만 머리는 하나만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세히 보면 신기한데 자세히 보면 당신은 분명히 하나의 자아, 오직 하나의 자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두 개의 머리를 가지고 두 개의 머리가 가깝습니다. 함께 당신은 그것이 전체 흰색 천조각과 같다고 상상합니다. 구멍 두 개만 잘린 다음 그 두 구멍에 두 개 이상의 머리가 자라면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심지어 볼 수 있습니다. 팔은 있지만 다리는 없는 그때를 기억해. 너의 새 친구가 밖을 내다보고 있어. 눈이 말하는 너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어. 길에서 무엇을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니 이제는 당신이 바라보는 방향을 바라본다. 그가 보는 것은 또한 당신이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친구. 사람이 천천히 미끄러지는 것을 봅니다. 천천히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물을 천천히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튜엣이 집을 지나서 친구의 집을 향해 활공합니다. 이제 그는 눈이 너무 무섭고 너도 지금 너무 무서워 바보 같아. 소리를 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스노우는 헤이마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차분합니다. 그거야 그 다음에 끌어당겨. 담요 그것은 말한다. 당신을 덮고. 당신은 끔찍합니다. 두 사람이 세 번째 줄에 누워있고 저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역겨워요. 당신의 집은 깨끗합니다. 두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머리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긴 머리에 흰색 셔츠를 입고 두 팔은 있지만 다리는 없음. 너희들이 뒹굴. 그때 스노우가 이불을 끌어당겨 둘을 모아 안에 누웠다.
이불은 움직이지 않고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잠시 후 새로운 눈이 내렸다. 이불이 아직 있는지 아닌지 볼 수 있도록 담요를 노래해 이미 사라졌어. 그래서 이때 급하다 치우고 이불 정리하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집에 들어가니 둘이서 일어나 이불과 돗자리를 모으기 시작했다. 짐을 싸고 집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두 자매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고 어머, 둘이? 라고 물었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3열에서 밖에서 자는데 이제야 짐 정리하고 루우 밖에서 못 잤다. 야, 초록, 파랑 눈썹을 한 너희 둘은 너무 무서워서 감히 말을 못하겠다. 항상 해가 밝은 내일 아침에 뭔가 있다고 계산하고 말해. 밤늦은 시간이지만 이야기하기가 끔찍해서 두 자매는 초록빛 얼굴을 하고 두 자매는 물으면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그 와중에 뚜엣집에 TV선이 두 개인데도 자연스럽네요. 꽤 시끄럽게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덤핑 소리가 들린다. 물과 이 소리도 매우 시끄럽고 사람들이 서로 웃고 농담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늙어서 투엣 이 두 자매가 서로를 쳐다보며 와우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렇게 큰 소리로 물을 쳤는지, 그 당시에도 그랬기 때문에 누가 웃고 농담을 했는지. 벌써 11시 45분, 밤 12시가 다 되어가니 자매 둘이네. 게다가 너와 뚜엣은 넷. 그냥 창가 방향으로 가보니 땜소리가 들렸다. 이 창가에 서 있으면 건너편 하수도가 있는 곳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 때문에 건너편에 버려진 집도 작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서 네 자매가 서서 바라봤을 때, 한편 연못에서 나오는 이 땜소리를 듣고 우리 넷은 여기 서서 연못을 바라보았다. 우리 넷은 방금 4살 정도 된 사람들이 연못에서 목욕하고 농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같이 물을 치고는 킥킥 웃었다. 누군가 재미있었다고 한다. 아니 행복하니 맙소사. 너무 멋져 자기야. 웃기 시작했어. 키키키키. 근데 소리가 너무 좋다. 크자. 그럼 내 자매 지금은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데 누군가 때문에. 그때 밤 11시, 밤 12시에 연못에 목욕하러 가는데 목소리가 들린다. 이봐, 밤에 울려 퍼지는 게 끔찍해. 그러면 아주 좋은 소리야. 무서워서 내 자매는 급히 창문을 잡아당겨 닫았다. TV를 끄고 넷이서 소파에 뛰어올라 서로를 껴안고 잠시 누워. 다음 회복은 내 자매가 부모가 깨어날 때까지 잠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뒤에 아들이 돌아와서 4번을 불러서 집에 갔더니 스노우가 말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투엣 이 이야기를 마친 후 그가 어젯밤 이야기를 모두에게 말했을 때 당신은 말했습니다. 맞아, 이모 삼촌. 너와 투엣 이 너무 분명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 그 사람은 머리에 하나 손은 2개지만 다리는 없어 서핑 중. 우리 집으로 미끄러지듯 가는데 스노우가 잘못 말한 게 하나도 없고 새스노의 두 자매가 어젯밤 버려진 집 뒤 연못가에서 누군가가 연못에서 목욕한 사건에 대해 말해줘. 그런 다음 물을 치고 그렇게 놀아요. 그러면 듣고 있으면 투엣이 부모님과 이모가 그냥 안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아니면 누구야. 꼬맹이들 너무 늦게까지 자지 못하는 걸 보니 사람들이 널 채우고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투엣이 부모님은 항상 그 말을 계속해. 그때서야 집에 와서 그날 밤 이후로는 감히 그 남자 집에 가지 못한다. 눈은 당신의 집으로만 지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두 사람은 집에서 꽤 먼 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버려진 집을 뒤졌지만 친구들이 무서워서 가지 않았다. 폐가에 가서 윗부분만 가면 결말에 문제가 없다. 여름에는 이 시간이 매우 건조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며칠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없어서 투엣이 부모님은 집에 부엌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투엣은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투엣이 부모가 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보니 며칠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말랐습니다. 알고 보니 이모와 삼촌은 건축자재 파는 곳으로 막 나갔다가 생선을 사고 시멘트를 사고 벽돌을 사고 부엌을 고치러 갔다. 누구에게 해달라고 하면 그날을 또렷이 기억할 것이다. 오전 10시 11분경 건축자재 측에서 차량을 싣고 있다. 큰 트럭이 아니라 작은 트럭일 뿐인데 어느 것이 고양이이고 어느 것이 뚜엣집의 벽돌은 어떤 시멘트인지 들어오면 차가 다시 들어온다. 뚜엣네 마당인데 며칠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뚜엣의 마당은 언제부터인지 땅은 메마르고 단단하지만 부드럽지 않다. 친구야, 근데 이 차가 탔다가 후진하는 순간 차가 무너져 구멍이 났어. 너무 깊이 가라앉아 운전자가 후진하거나 달려오려 함. 시도하고 얻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기사가 내렸을 때 새 차는 지금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모두가 구멍을 파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뛰기 편할 정도로 넓어지면 모두가 모이겠지. 또한 몇 명이 성인, 투예디 부모 및 몇 명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신입 일꾼이 모여서 한참을 땅을 파다가 트럭맨이 그 사람이었다.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 문장이 다 떨어질 수 있으면 구멍에 바로 있어. 지금 거기에 갇힌 차가 너희들이 버스 정류장 구멍이 막힌 곳이 맞다. 이때 투예디 아버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머리카락 전체를 보았습니다. 머리를 천으로 묶으면 아버지가 정신을 잃을 텐데 그게 뭔데? 그래서 뭐야 다들 뭐봐 뭐야 머리가 왜 이렇게 긴데 머리가 이리 길어 그때 뚜엣 부모님. 방금 작업자에게 더 깊이 파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더 깊이 파면 전체 골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그대로 있지만 살과 피를 갚아 뼈대와 몇 조각만 남았다. 옷 하나뿐. 이제 모두가 영혼을 잃었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 눈이 방금 코민에서 보고를 했고 코민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부모들이 뒤에 이것은 그가 공무를 마친 후 교사를 초대하여 공무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야뚜엣의 흙덩이와 땅덩어리 때문이라고 했다. 시가 있는 이쪽과 버려진 집 오른쪽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시위 지구 전체 덩어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 땅에 꽤 많은 죽음이 있어. 많은 죽음 사람들이 많이 죽고 나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영혼의 영혼이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여기에서 놀고 있지만 그들은 여기에서 친절합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먹지 않습니다. 선생님으로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친구 마을의 어떤 노인들도 예전에는이 암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옛날엔 밤에 꽁이 지나갈 때마다 들었을 텐데 배가 너무 고파요 라고 울거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종종 헌금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예배가 끝난 후 2일과 16일에 2번 암거 밖에서 할 때. 즉 나중까지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고 아무도 더 이상 경배하지 않으며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이제 육두구의 자네를 발굴할 때가 되었으니 그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가족들은 그들에게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방금 모두에게 그의 선생님이 의식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도 이 유해를 공동묘지 밖에 묻기 위해 옮기고 있다. 마을 근처에 살면 그때부터 아무 문제가 없지만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눈의 형태로 옆으로 가십시오. 선반놀이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의 집에 놀러 오면 그는 놀 것이지만 그의 부모는 당신이 그의 집에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번처럼 부끄러워하면 시간 낭비 될까봐 여기까지. 여자친구가 우리 채널에 보낸 사연이 너무 무섭다. 당신은 2개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고 당신은 그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고 오늘날까지도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에 이은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다른 여자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안지향에서 온 것입니다. 2 문장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시위 지구 전체 덩어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 땅에 꽤 많은 죽음이 있어. 많은 죽음 사람들이 많이 죽고 나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영혼의 영혼이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여기에서 놀고 있지만 그들은 여기에서 친절합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먹지 않습니다. 선생님으로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친구 마을의 어떤 노인들도 예전에는이 암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옛날엔 밤에 꽁이 지나갈 때마다 들었을 텐데 배가 너무 고파요 라고 울거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종종 헌금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예배가 끝난 후 2일과 16일에 2번 암거 밖에서 할 때. 즉 나중까지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고 아무도 더 이상 경배하지 않으며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이제 육두구의 자네를 발굴할 때가 되었으니 그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가족들은 그들에게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방금 모두에게 그의 선생님이 의식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도 이 유해를 공동묘지 밖에 묻기 위해 옮기고 있다. 마을 근처에 살면 그때부터 아무 문제가 없지만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눈의 형태로 옆으로 가십시오. 선반놀이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의 집에 놀러 오면 그는 놀 것이지만 그의 부모는 당신이 그의 집에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번처럼 부끄러워하면 시간 낭비 될까봐 여기까지. 여자친구가 우리 채널에 보낸 사연이 너무 무섭다. 당신은 2개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고 당신은 그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고 오늘날까지도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에 이은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다른 여자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안지향에서 온 것입니다. 2 문장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2 이야기의 이야기는 수년 전에 베트남에서 일어났고 또한 수십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엄마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겨우 7에서 8살이었습니다. 당시 당신의 어머니는 꽤 어렸고 어머니는 2살이었습니다. 누나 이모가 둘째 이모, 엄마 이모가 수요일. 그 당시 그녀는 어려서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너희들과 이모 셋 중 무엇이 남았느냐? 너희 조부모님이 이모 둘을 살려보내셨다. 증조할머니 집에 있지만 증조할머니 집은 안장야 신시장을 그리워합니다. 투이모와 바이모는 증조모와 함께 살기 위해 올라갔고 정상이었고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하이이모와 바이모는 함께 있었습니다. 아직 어려. 너 둘 때문에 겨우 11에서 12살 정도. 15살, 16살이면 예전에 엄청 태평해서 응우엔 촌락이다. 동갑내기끼리 자주 놀고 오후에는 화장실도 자주 가고 해이모와 이모가 돌아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단어는 정상입니다. 너의 증조할아버지는 강가 옆 벽돌가마 옆에 너의 두 이모가 내 친구와 같은 또래의 동네 사람들과 이모 2명이 거의 같은 시간에 모여서 목욕을 했다. 오후 5시 4시 모두들 목욕을 마치고 일어나 출발. 하지만 모두가 차를 세웠을 때 두 번째 이모가 너희들에게 말했어. 왜 하이이모보다 어린데 너희들이 먼저 가라고 하지 않니? 발이 끈적끈적해서 큰 다리를 씻을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이따 올게. 다들 지금 일어났고 산부도 올라갔지만 크랙 때문에 일어나면 다들 집에 달려가 목욕도 밥도 챙겨주고 그래서 밤 6시나 7시 정도가 될 때까지 두 번째 이모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증조할머니는 둘째 아들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바 아줌마는 방금 둘째 언니가 우리와 함께 목욕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올라갔을 때 하이 자매님은 발이 끈적끈적하다고 해서 그녀의 두 번째 자매님이 바긍이야 다리를 따라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아, 내가 씻을 수 있게 너희들이 씻어야지.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하이 언니도 주목하고 싶어. 야, 너 아직 집에 안 왔어. 그럼 할머니가 증조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뭐야? 그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고 이제 모두가 찾으러 가고 이웃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찾으면 헤엄칠 줄 아는 어른들이 있다. 나도 강물에 뛰어들어 찾아보았는데 어디에도 없네. 다음날 아침까지 돈이 안 들어와서 다들 조부모님에게 신고함. 할머니가 너무 울어서 울다 뚝뚝 끊겼어. 할머니야. 방금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들어오셨을 때 선생님이 글을 보더니 지금 사야 한다고 했어요. 납그물 어망. 하지만 그건 납이야. 넌 그걸 부르지. 납그물은 강에서 갈퀴로 나가서 그 부분을 오른쪽으로 가면 시체가 보이고 그녀에 관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또한 그날 정오까지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이 가서 새로운 리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모의 시신을 찾았다. 내 친구 2명 이모의 몸은 이렇지만 얼굴은 난 무릎 꿇고 끝났어. 지금은 집안의 고통이고 결혼식이야. 만일 너희가 장례가 끝날 때까지 슬퍼하며 무엇이든지 주면 너희가 청함을 받을 것이요. 무엇을 되돌리고 싶고 언제 되돌리고 어떤 죽음이 사람에게 들어왔나. 집에서 참 많이 울었다. 하늘은 나였다고 늘 울었다. 죽기 싫다. 왜 그렇게 수영을 잘하냐고 물으면 죽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빠져든다. 시체 얘기하다가 울다가 목욕 끝나서 울었다. 여자들끼리 올라갔을 때 보니 발이 너무 굵어서 그게 새로운 나야. 너희들에게 먼저 돌아가라고 하는데 다리로 나가서 앉을게. 발을 씻을 때 귀신에게 끌려가 다리를 아래로 끌어내리자 나도 끌어당겼다. 천국은 늘 부자 얼굴 다리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없었어. 다시 할 수 있다면 강 한가운데로 끌고 갈 거고 내릴 때 챙겨주겠지만 내가 할게. 그가 환생할 수 있도록 그에게 줘. 맙소사나 지금 겁나는데 나밖에 있어. 춥다. 이제 너무 무서워. 너무 울어버렸어. 수출을 시작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나왔다고 하셔서 하이 이모가 하이 이모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승려를 초대하여 경전을 외우십시오. 초월에 가거나 하이를 사원으로 데려와 하이 숙모가 탑에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초월로 이동하면 가족이 말한 대로 할 것입니다. 내 선생님은 그때부터 천천히 아무도 좋은 것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보낸 첫 번째 이야기에 이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께서도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모 아빠에 관한 것입니다. 엄마는 나중에 이모가 자랄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바 이모 나이였어. 2살쯤 되었을 때 바 이모는 회사에 일하러 갔다. 회사인데 엄마는 아빠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말하지 않았어. 나 여기서 일하는 건 물속에 있는 것 같아. 너희들은 프로펠러가 있어. 저 모터는 보통 이 모터가 프로펠러에 걸리면 휴지통에 걸리면 회사에서 대기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들 중 소수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소녀이든 아니든 그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프로펠러를 작동시키기 위해 쓰레기를 꺼내는 펜은 정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도 쓰레기를 여러 번 가져갔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그날까지 쓰레기였다가 다시 붙어 있었다. 그래서 누군가 바 아줌마에게 내려와 쓰레기를 치우라고 한다면 그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빠가 주우러 내려갔는데 주우고 올라올 시간이 없어서 누가 위 스위치를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위치가 켜지면 위쪽은 프로펠러가 회전하는데 이 프로펠러는 꽤 크네요. 제 시간에 일어나서 베고 어머니는 그때 바 이모가 아무것도 없이 죽었다고 말했다. 아빠가 온통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라서 다 정말 안 좋아. 오마이갓 내가 여기 있을 때 혈액 스위치가 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빨간색으로 간주됩니까? 나는 그 부분을 끝내고 경찰에 신고했고 모두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바이모 몸이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바이모 손이 없어져서 너무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고기와 가죽만 모아서 양동이에 담아서 올려요. 경찰도 수사를 하지만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 내 아버지가 작업사고는 사망이지만 아무도 형사 기소되지 않고 나도 가진 게 없어 가족들이 아버님 모셔오면 괜찮아. 그를 위한 매장은 거의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조부모님과 집안의 모든 성인이 될 것입니다. 꿈이 뭐야 늘 보고 돌아와 모두에게 울어. 죽으면 죽는다. 누군가 너를 해치려 하면 누군가 너를 해치려 하지만 계속 그런 꿈을 꾸면 할머니가 선생님을 부르실 거야. 내 아버지가 돌아오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돌아오면 그러니까 복수를 해야지. 복수를 하고 이만 갈게. 할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충고했잖아. 얘야 어차피 가니까 안 갚아도 돼. 이 세상의 모든 적에게는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 잘못하면 참아야 한다. 공구는 반납하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해방될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 아줌마. 아무 말 없이 나오더니 할머니도 많이 걱정하셨지만 잠시. 결국 바 아줌마가 했던 회사가 엄마가 부도났다고 하는 회사다. 이모바에게 내려와 프로펠러 아래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안 할 거야. 그는 여전히 술에 취하지 않고 이전에는 정상이었지만 나중에 징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신병을 앓고 있지만 매일 점점 더 심해집니다. 말문이 막혀 더 이상 깨어있지 않고 스위치를 켠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라를 떠나 다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마가 한 사람에 대해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하나는 당신의 이모바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두 가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당신이 저에게 보내준 핫딘의 한 고향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직접 이야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채널에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첫 번째 사건은 당신이 15살이던 201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넌 그때 9학년이라고 했지. 언젠가는 토요일이라 부모님에게 다시 물어본다. 당신은 그녀의 친구 집을 양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모는 그녀가 구입한 모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완성한 다음 방을 구해 포마사 회사의 일꾼들이 빌릴 수 있도록 보관하면 그녀의 여관에서 묵게 됩니다. 당신의 방을 갖는 것입니다. 이 방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이모와 삼촌의 부모님의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의 이름을 써이라고 부르면 이 써이는 두 사람과 같은 나이입니다. 15살이고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매우 친합니다. 우리 둘이 같은 반인데 엄청 친해. 뭐든 같이 사고 뭐든지 사. 예를 들어 티셔츠를 사서 입는다면 둘 다 같은 옷을 입고 두 대의 전화기를 포함하여 무엇이든 사용하게 됩니다. 전화선은 똑같아. 그때 다시 친구였다고. 그것은 삼성 갤럭시 Y라는 전화를 위해 부모님이 구입했습니다. 그때 누가 폰 쓰던가? 폰 쓰던 사람이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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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넌 귀여운 부모야. 그 전화기를 샀어. 넌 토요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넌 그녀의 집에 놀러 오자고 해서 주로 투인의 방으로 갔기 때문에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고 일요일은 다음날 쉬었기 때문에 써이의 부모님은 함께 술 몇 잔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일하면 회식할 때 이 방에 다락방이 없고 벽 쪽에 너희들이 있다. 여기 침대가 있고 써이의 부모님과 서너 명의 삼촌이 써이의 부모님과 함께 일합니다. 그라운드 술자리. 처음에는 어른들도 투이와 두 친구를 불렀다. 먹으러 내려갔을 때에 둘이서 먹다가 둘이서 더 이상 마시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둘이서 어른이 되어 침대에 뛰어들고 바닥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밤이 거의 다 되어가네요. 벌써 11시쯤 됐어. 얘들아 이미 늦었으니 둘이 올라올 시간이야. 침대에 앉아, 전화에 앉아 서로 이야기하고 농담. 그러나 그 당시 당신은 당신이 말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게요. 응답 후 테이블을 올려다보니 써이위 어머니의 전화인 노키아 전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옥수수가 인터넷에서 보고 갑자기 떠오른 거라서 새롭네요. 말해 안녕 엄마의 전화를 가지고 불을 켜. 배터리가 다 됐어. 여기 얼굴을 봐. 아래를 봐. 너답게 놔둬. 놔. 하를 손전등으로 놔. 끌어오르고 얼굴에 얹어. 사진 찍을게. 어쩜 자연스러워 보이냐. 보자마자 반응한다네. 틀자마자 전기가 쏙 들어갔다. 틀리면 찍고 2장 찍음. 그냥 신나서 다시 봤는데 첫 번째 사진이 좀 흐리네요. 그럴 땐 손이 떨려서 흐릿해서 첫 사진은 버릴 때까지. 두 번째 사진은 매우 명확하지만 두 번째 자연을 보면 완전히 무감각하고 완전히 어안이 벙벙합니다. 시엔서이. 그는 방금 당신이 어이가 없는 걸 보고 뭐해? 그 사람에게서 앉아. 휴대전화 사진을 찍으면 휴대전화에서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학입니다. 어른들이 땅바닥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전화기를 땅바닥으로 재촉하여 전화를 걸었다. 그는 땅에 쓰러진 다음 울었습니다. 있잖아. 이 사진 속 너는 나야. 여전히 나야. 사람인데 얼굴 부분부터 하저 사람 누구야? 마치 유령 소녀나 영화에 나오는 꾸옹티처럼. 뻔하잖아. 머리가 길고 헝클어져 얼굴은 밝지만 얼굴은 여전해. 입 바로 옆에 두 개의 송곳니가 있고 일반적으로 두 개의 길거나 아래로 향하는 송곳니가 있습니다. 악마처럼 보입니다. 영화 속 여자냐 갱티냐 보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찍히는지 아시겠죠? 그런 다음 그 사진을 볼 때 당신은 그것이 단지 전화를 낚아채는 것에 대해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갑자기 왜? 그러다가 다 보고 당황해 전화를 걸어 불이 켜지고 울었다. 그때 다들 어른들이 술을 마시자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우느냐?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야, 너 방금 손들었잖아. 장난치는데 전화기를 가리키니 전화기야. 미스 써이위 전화. 써이위 어머니는 당신의 전화를 들고 땅바닥에 구르고 있었습니다. 써이위 네트워크를 본 후 써이위 네트워크는 유령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라는 걸. 오 마이 갓. 밤늦게 비행기를 타고 위층으로. 우리는 이제 유령의 유령 사진을 봅니다. 유령 영화와 영화를 봅니다. 악마는 무엇을 하고 비명을 지르고 울면서 써이위 어머니를 울립니다. 그런 다음 그녀가 꾸중을 받았을 때 그녀의 친구는 트렌에게 다는 미스다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찍은 사진이고 내 사진입니다. 우리가 유령 사진을 보기 위해 온라인에 접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써이위 어머니입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그녀도 침묵합니다. 다른 남자들에게도 보여줬더니 다른 남자들이 문신을 보고 두 친구가 둘이 너무 나갔다고 질투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여자들. 하나는 너야 다운로드 사진 맞니 얘들아 악마 사진 다운로드 고개 흔들네? 사진을 찍었는데 전화를 해서 그녀의 폰을 들고 손전등을 켜고 보니 재밌는 사진 찍을 수 있게 그냥 얼굴에 올려놔요. 저게 제 사진입니다. 어떤 남자가 우리라고 하더군요. 퍼즐이 맞습니까? 하나는 온라인으로 사진을 다운로드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퍼즐이 맞습니까? 그러면 항상 친구입니다.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직소 퍼즐이 완전히 고장난 것이 아니라 그냥 투이 사진을 찍는 것이라고 단언. 핸드폰 손전등을 들고 얼굴에 끌어오르게 놔두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런 공포스러운 모양. 명확하게 들으면 새로운 삼촌이 말할 것입니다. 그때 시계를 보니 12시 맞다. 그래서 그랬다. 피곤해. 우리 너무 피곤해. 점점 늦어지고 있어. 그만 쉬고 술이나 먹으러 가자. 자자 얘들아 자정에 사진 찍어라. 밤늦게 사람들 놀리러 올 듯. 그 뒤로 이제 자라고 하기 시작한 사람도 청소를 하고 이모 삼촌이 되기 시작했다. 써이도옌 써이위 친구와 잔다. 둘 다 키가 작기 때문에 함께 잔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써이위 어머니는 시장에 가서 치킨을 샀습니다. 숭배할 물건을 몇 개 더 샀고 그제서야 써이위 어머니는 어제의 삼촌이 오래오래 여기 다녀서 물가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은 산과 숲 뒤에 있기 때문에 많은 귀신이 있습니다. 당신과 나무는 매우 울창합니다. 두 사람이 늦은 밤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촬영을 주문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린 방법은 내 얼굴에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놀리는 거야. 괜찮아 투이 엄마 그냥 동네. 괜찮아. 우린 이제 끝났어. 그 다음에는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감히 또 그런 장난하면 그 사진도 지워진다. 그러면 너네들은 처음 겪는 이야기야. 두 번째 이야기에 따르면 당신이 돌아오기 전에 돌아서야 한다는 세부사항을 잊었습니다. 왜 그 이후로 당신은 그녀의 친구의 숙소에 그녀는 당신의 집에서 아니면 투이의 방에 놀러 가는데 뒤는 절대 가지 않고
돌아가기 전에 앞으로 가나요? 그 후에는 뒤에 나무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멀리 산과 숲이 있고 나무와 섞여서 볼 수 있습니다. 무덤이 있는 집 전체가 있고 당신이 방금 달려와 그녀에게 물었더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 땅을 산 순간부터 묘소는 이미 존재하고 그 묘소는 옆집 조상의 집. 무슨 일이야? 그럼 돌아올 거야. 이것은 당신이 경험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몇 년 전에 호텔 접수원으로도 일했던 이야기입니다. 꽤 크긴 한데 이 호텔은 집에서 꽤 멀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호텔은 여관을 몇 푼 정도 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잡화점은 접수원에게 경비를 맡기고 거기서 물건을 사게 하세요. 이 호텔 뒤에서 당신이 여기 있을 때 모든 말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출근하면 호텔에서 일하고 밤에 돌아와서 여기서 주무시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날까지 새 친구나 엄마가 감염되었다는 소식. 맹장염 의사가 수술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매우 걱정. 어머니를 돌보러 오셨는데 그때는 휴가를 신청할 수 없어서 못 가셨다. 어머니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냥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남아서 어머니를 돌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찾아오시기 전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시는 동안 엄마와 아기가 빨리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나요? 확실히 여기 있어 내가 할게. 이번 주 일요일은 한가해. 그날은 요일. 다음 주 일요일에 여유 시간이 있으면 아이들이 숭배할 수 있도록 채식 쟁반을 만들기 위해 물건을 사면 갈 수 있습니다. 어머님 뵈면 맹장염 아시죠? 열지 않으면 위험하겠지만 수술하면. 그런 다음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 친구에게 돌아가십시오.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점차 나아지고 그녀는 나는 꽤 빨리 나았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 갔고 친척들도 전화를 걸어 그녀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해 집에 왔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은 휴무인데 화요일에 세븐은 그날 밤새 근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손님 없는 야간 근무라면 나도 잠시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겠지. 그치만 그날은 새벽 2시나 3시쯤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전에 이미 백업을 해놨으니 이제 사람이 들어온다. 체크인할 때 게스트를 돌본 후 다시 객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쯤 되면 이미 새벽 5시 5분. 당신은 전화기에게 일어나라고 말한다. 11시 이제 몇 시간은 잘 수 있을 것 같아? 아침 11시에 일어나서 예배용 밥 지으러 시장에 갔는데 오전 11시까지 시장에 갔다. 알람이 울리면 버튼을 누르고 전화기를 끄지만 그때 때문에 어제 일을 많이 해서 너무 피곤해서 오늘 너무 피곤해서 못 가르친다. 하나님이 피곤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피곤해. 어떻게 일어나서 시장에 갈 수 있니? 이제 너무 피곤해서 당신이 쥐어짜려고 합니다. 일어나 앉을 수 있도록 조금만 깨어나세요. 여러분, 항상 누워 계세요.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지도 못할 때 몇 번이고 안 돼요. 맞아요. 잠시 누워 있으라고 하시잖아요. 가르칠 수 없으니 그냥 지겹다고 판단해 잊어버려. 오늘은 아마 괜찮을 거야. 며칠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날 거야. 계산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네가 누워서 자게 해주기로 했어. 항상 다시 자려고 누우면 꿈을 꾸는데 이 꿈은 그대로 사실이야. 친구야, 꿈에 들어가니 너도 누워있는 게 자연스럽다고 하잖아. 눈을 뜨면 방문 밖에서 들어오는 노인이 보인다. 이 노인은 키가 매우 크고 키가 약 2m이며 친구들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얼굴이 너무 사납다. 그냥 쿵쿵 뛰쳐나오더니 그렇게 부르니 제발 살려줘. 시장에 가서 곡물을 사니? 시장에 가서 곡물을 다 사오라 증조할아버지. 그런 다음 그가 물었을 때 아니, 당신은 그녀가 계단에 앉아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항상 그 시간에 당신은 시장이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을 보면 여전히 잠겨 있습니다. 평소에 핸드폰을 보면 지금 겨우 오전 11시 18분. 아주 조금이지만 그걸 보고도 똑같다고 하는 나를 보고 깨어나겠지. 그냥 급하게 사러 갔다가 돌아와서 밥 지어놓고 저라고 너도 여기 있었구나. 일반적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하지 않아서 노인이 나타나서 그것을 요구했다. 친구들에게 상기시켜줘. 너희들에게 상기시켜줘. 오늘 마지막 이야기야. 시험 끝났어. 1521. 그럼 여러분 1522화에서 만나요. 이야기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세계 많은 친구들이 보내온 괴담 실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밤도 굿밤 되시고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 외국에서 좋은 하루 되시고 잠들기 전에 귀신 이야기 들으며 오늘 밤을 기억하세요. 유드.